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이 시작, 월요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 항상 힘들기만 하죠. 오늘 하루도 너무나 이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난 22,600달러까지 상승했던 모습과 비교를 하였을 때는 참 아쉬운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12시 어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점심을 드실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0% 이제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6.96% 상승을 했습니다. 2546달러대. 아니군요. 이게 지금 하나가 더 이제 카테고리가 생겨났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1시간 전 대비,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하루 전 대비, 1일 전 대비, 세 번째로 보이는 대비, 일주일 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새롭게 탭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4.73% 전날 대비 좀 하락을 했습니다. 115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리플 XRP, 게르게 코인 XRP의 경우는 하루 대비, 이제 전날 대비 4.82% 하락한 0.32달러, 에이다의 경우는 3.62% 하락하며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폭이 전날 대비해서는 조금 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5.3%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과연 이제 선물 투자자 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을지 3대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는 거의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죠. 롱 포지션이 50.05%, 숏 포지션이 49.95%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에 이제 FTX 거래소는 숏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1.10%, 롱 포지션이 48.90%. 3위의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도 바이낸스와 비슷하게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49.92%, 숏 포지션이 50.0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중단기적으로도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선물 투자자분들의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거의 나뉘고 있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간 진행이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시장 내에서 발생을 했던 신뢰도 하락 문제 등 많은 사태들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특히 5월 루나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곧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예, 참 안타깝게 이제 파산한 거래소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유럽 거래소 투게더가 시장 악화 이후로 서비스를 폐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투게더가 이제 영업을 중단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은 현재 자신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상태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거래소는 모든 블로그도 삭제하고 트위터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투게더는 앞서 이용자들에게 현 시장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든 상태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거래소들이나 디파이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이제 서비스가 폐쇄됐다라는 소식만 나온 것을 보게 된다면 고객들의 자금들은 이미 충분한 공지로 인해서 크게 손실이나 그런 거 없이 자금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에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 중 하나이죠.
빗썸보다 무려 3배가 높은 거래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인플렉스라는 거래소인데 이 코인플렉스 거래소에서 거래 출금을 중지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것이 FTX 거래소의 창업자이죠.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얼마 전에 파산 직전의 거래소가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거래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그 거래소가 코인플렉스가 아니냐라는 추측 또한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중단하진 않고 파산하진 않았지만 거래를 이제 출금 중지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 코인플렉스 측에서 오늘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8,400만 달러 규모 이제 로저버 채무 관련 중재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플렉스의 공동 CEO 마크 램과 수두 아루 무감의 경우는 11일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로저버가 거래소에 지고 있는 8,400만 달러 규모 채무에 대해서 홍콩에서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마크 램은 로저버가 거래소에 4,700만 USDC의 채무를 지고 있다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은 중재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대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코인플렉스의 운영상 어려움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일시 중단된 코인플렉스의 출금은 곧 재개할 예정이지만 우선 잔액의 10% 이하만 출금이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 또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씩 계속해서 러그풀, 파산, 출금 중지 사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도 많은 분석가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 거의 끝에 다 달았다. 이제 옥석 가리기는 거의 끝난 것 같다라는 목소리들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소식들 이제는 나오지 않아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소식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분기죠. 암호화폐 ATM 설치 대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급감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핀볼드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암호화폐 ATM 설치 대수가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1분기 새로 설치된 암호화폐 ATM이 2,362대인데 반해 2분기는 1,600대로 32.26% 감소한 것이다. 총 ATM 대수는 1분기 말 36,732대에서 2분기 말 37,642대로 소폭 증가했다. 이제 이와 관련해 핀볼드의 경우는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 등이 암호화폐 ATM 사용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향후 ATM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얼마 전 미 재무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난 만큼 이번 연도 안에 큰 틀의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 규제가 명확해질 것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들이 정해진다면 비트코인 ATM 대수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식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열흘간은 미국 내에 암호화폐 ATM이 633대가 신규 설치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국에만 총 633대의 암호화폐 ATM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설치량의 8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비트코인 ATM기, 암호화폐 ATM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생긴다라는 소식이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러한 비트코인 ATM기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100대, 300대 이렇게 증가하는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매집 소식, 고액 자산가들의 매집 소식들 심심치 않게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예,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가 지난 2분기 거래소 출금이 오히려 입금보다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이죠. 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거래소에서 출금한 물량이 입금한 물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6월 약 14만 BTC의 순 유출을 기록하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최근 약세장 기간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약 869만 BTC를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제 이 말인즉슨 입금보다 출금이 많았다. 입금을 하는 것은 보통 익명의 주소에서 거래소 주소로 입금을 하는 것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와 반대, 이제 거래소 주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를 하는 것은 중장기 홀딩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매도 압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 이제 선물 투자자의 분들 이 숏 포지션 규모가 지난 6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 또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6월 암호화폐 및 미국 주식시장 내 공매도 포지션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인 2천억이 아니죠. 200억 달러까지 감소를 했다. 다수 트레이더들은 숏 포지션의 뚜렷한 감소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앞서 샘 뱅크먼 프리드먼 FTX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 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밝힌 바 있다며 또 그는 실물 경제 물가 안정화가 시작되며 대다수 리스크는 해소됐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의 블룸버그 수석 상품 스트래터지스트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바닥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기사 또한 앞서 나온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 압력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저점에 도달했다. 이제 상승할 날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도 더욱 심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지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고개를 한 번 더 쳐 올리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었고 이제 공개될 CPI 지수는 바닥으로 이제 살짝 고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방향성 확실하게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태까지 하락분들 모두 반영하여서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최근 차트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거시적인 요소, 매크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약 102.6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BTC 대 USD 4시간봉 차트 기준 비트코인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전까지 어떤 움직임에도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안타깝지만 매크로가 여전히 크립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동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기술적인 반등 이런 의미들, 차트적인 의미들이 크게 좀 의미가 없다, 무색하다라고 보이는 무빙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이제 차트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요소들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75bp 인상 한 번 더, 애틀란타의 연준 은행 총재라든가 미국의 고위 임원들이 거의 다 75bp를 인상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7월 13일 날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어떠한 흐름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3에서 5년 후 달러보다 안정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오타가 난 것일지 정말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현재는 일단 가격의 움직임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무언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산으로서 그게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인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이자 록펠러 인터내셔널 상무이사인 루치르 샤르마의 경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2000년대 초 닷컴 붕괴 당시 아마존 주식은 90% 폭락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 동안 가치가 무려 300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역시 복귀할 것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더욱 안정적인 자산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는 안정적인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지금 비트코인은 글로벌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은 투기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아마존 역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는 미국 주식 하락의 영향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향후 6개월 동안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믿고 싶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업계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앞서 나온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수 없고 향후 3에서 5년 후에
후에는 비트코인이 보다 안정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투기적 과잉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제 레버리지들이 청산을 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고 더 청산당할 것이 있을지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단기적으로 7월 13일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SKT에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과 NFT를 담는 웹3 지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도 SK텔레콤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이 가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몇 개월 전에는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의 금융권 1금융권의 대표 은행이죠. 이 국민은행에서 또한 이와 비슷한 소식이 나옴으로써 상당한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뉴시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디지털 자산 지갑인 웹3 지갑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SK텔레콤은 알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 블록체인 전문 기업 아톰릭스랩과 웹3 지갑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3사가 공동 개발하는 웹3 지갑은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토큰을 저장,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 가상자산과 디지털 콘텐츠, NFT, 신분증, 수료증 등의 자격 증명에 쓰이는 SBT 등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은 이번 웹3, 웹 3.0 지갑 서비스를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와 이제 이니셜에 적용된 모바일 지갑 플랫폼과 향후 출시할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에 연계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생된 다른 부가 상품들이 더 이상 허공에 무엇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려 된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금 재무부에서 살짝 공개가 되었더라도 이제 시작 단계이죠.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우리의 정말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할 때 과연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가격이 높아 보이게 될지 낮아 보이게 될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